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고조선의 수도 아사달의 어원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조선의 그 조선 나라 이름이죠. 그 조선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선에 대한 어원을 알아보기 전에 그 최치원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최치원의 날랑비 서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조선의 어원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날랑비 서문은 보면은 이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러 풍류라고 한다 해서 국유, 현묘 지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풍류라고 일컬는다. 그리고 그 설교지원, 그 가르침의 근원은 비상선사 해서 상세히 선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사, 여기서 선은 아마 선교, 즉 도교계통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삼교를 아우른다. 유불순 삼교를 아우러서 군생, 즉 대중을 갖다가 교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풍류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 풍류, 상당히 남성적인 단어죠. 풍류, 지금 쓰고 있는 풍류의 첫 시작이죠. 최치원이 그 말을 한 겁니다. 최치원이 이제 아마 800년에서 900년대 서기의 사람이거든요. 이미 한 1000년 전에, 1000년 이상 전에 풍류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지금은 약간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풍류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 보시면은 그 도선 비기의 해석에 대한 채널 동영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바탕으로 삼았던 책이 천년의 만남이라는 책이고 2015년에 나왔고, 그 지연분이 전태곤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도선 비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350쪽에 보면은 풍류를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을 다루셨어요. 한 2페이지 분량 정도를 다루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거든요. 이 해석이 너무나 맞다. 자, 풍류입니다. 바람풍자죠. 그래서 이두식입니다. 이걸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예. 자, 이두라는 것은 우리의 글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우리말을 한자로 빌려서 쓰는 표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은 바람입니다. 여기서 바자를 땁니다. 앞자니까 더욱 그렇죠. 류에서는 리을을 땁니다. 그래서 풍류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박다로 읽었을 것이다. 밝다 내지는 밝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의견을 내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밝음이다. 풍류가 아니고. 자, 이게 이두식으로 읽는 표현이고, 이분은 풍류를 밝음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전해져 오던 우리 유불선을 아우르는 우리 고유의 어떤 철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선을 과거에 뭐라고 불렀을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의 노력에 대해서. 조선, 조자는 일본에서도 조자가 아사로 쓰인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겠죠. 아사히, 그죠? 조일신문, 아사히 방송도 있죠. 그리고 아침에 태어난 딸 아사코, 네. 우리도 아침 있지 않습니까? 아사참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는 아사로 읽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다가 나라 이름은 조선이요, 도읍지 이름은 아사달이라고 연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아사가 당연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조를 아사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달이라는 뜻이, 달자가 우리 지금 응달, 양달에 남아있죠. 땅의 고어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봤을 때 고구려 시대에 또 달이 봉우리로 쓰였다는 또 뜻이 있거든요. 기록들이 삼국 사기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달, 봉우리, 산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션은 조선, 우리는 선이라 그러고 중국 발음으로 뜨는 신이 될 수도 있고 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산과 되게 비슷합니다. 뇌산자랑. 그럼 완벽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조선은 아사산이다. 그리고 산을 우리는 달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아사달이다. 즉 조선은 아사달이다. 나라 이름과 도읍지 이름이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자는 이제 고을 선자라고 돼 있고 또 신선하다 할 때 선자거든요. 예, 생선할 때 선자이기도 합니다.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중국 고전에서 이 선자가 어디에 산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 게 없는지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례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잠정적이겠죠.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거를 조선은 아사달이라고 읽었겠다, 앗달이라고 읽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 정도에 나온 의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가장 최근의 의견으로 봐집니다. 일단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조선을 아까 이두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는 당연히 아사일 것입니다. 예, 아사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큰 다른 반대 의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선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선자를 시옷 발음으로 봤어요. 네, 시옷 발음으로. 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조자를 읽을 때 당시 사람들이 아사를 안다고 하지만은 아사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뒤에 시어자를 박아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단어를 쓴 것이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요. 거의 이두가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같은 동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말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한자로 표현됐을 때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동시대의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글만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두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을 아사의 조는 아사로 봤고 선은 시옷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선은 아시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읽은 것이죠. 앗은 아스로 읽을 수도 있고 아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아시죠? 거기다가 달이 붙는 겁니다. 지명으로 갈 때는, 도읍지로 갈 때는. 나라 이름은 앗 아니면 아서고요. 달로 가면은 달은 봉우리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앗에 달이 들어가는 붙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앗달, 아스달, 아사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아스의 그 어근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 파미르 고원 지역, 즉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태양 내지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그 사례들을. 이것도 예전 제가 제 동영상 가져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아스만, 앗을 아까하시, 또 아스만 또는 아스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부 다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네,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서, 아까 조선의 뜻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조선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나 아스로 발음이 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는 아스로 읽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시대에는 아마 조선이라고 읽었겠죠. 네. 그 뜻은 헤로도스이고 중앙아시아의 사례를 봤을 때 헤로도스이고 하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아주 존귀한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조선 창업 이제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시기 지금부터 3,000년 서기 2,000년이니까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침 해를 뜻하지 않았을까, 해를 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조선이 도읍한 곳은 앗달, 아스달, 아사달 해서 해가 뜨는 땅이다. 나라 이름은 아침 해이고 도읍지를 한 곳은 해가 뜨는 땅입니다.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걸 해라고 부르냐면은 조선의 임금 최고 지도자 이름이 그 당시는 뭐 제사장이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게 단군이죠. 단군 왕금이죠.
그래서 단군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탱글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조선 밑에 단군이 있는데 단군은 탱글이거든요. 하늘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말 천에 티엔이라고 있죠. 티엔. 그게 어원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한자도 천이라고 말을 하죠. 하늘 천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여기서 다른 중앙아시아처럼 하늘이라고 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것이죠. 예. 조선은 해고, 당군은 하늘입니다. 한참 후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 중에 하나 있죠. 금나라. 아마 거란족이 세운 나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금나라를 자기들끼리 즉 만주어로 금나라를 칭할 때 아이신구룬이라고 읽었습니다. 애신구룬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이제 금의 민족이고 이거는 이미 이제 태양에서 파생이 돼서 금이라는 뜻까지 내려온 겁니다. 아이신이. 예. 그래서 조선이라는 뜻, 즉 아스라는 발음이 조선에만 쓰인 게 아니라 그 외에 그 영향력 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 이름으로도 차용됐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마 이두로 표현했을 것이다. 아스를 하기 위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제 조선이라는 한자를 차용을 했는데 원래 우리의 발음은 사라지고 잊혀져 버리고 한자 발음으로 한자가 그 다음부터 이제 득세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 발음으로 굳어져서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시대에서는 아시나 아스로 불리고 조선 시대에서는 조선이라고 불린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조선이 아침 해를 뜻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뜻한다는 의미를 두고 한번 고조선의 단군 왕금이죠. 그 정치 지도 체계가 다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나라 이름부터 임금 이름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가 동일시되던 시기입니다. 그 뜻을 새기시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이라는 국명은 아침 해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 다음 단군, 탱글이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으로 왕금, 인간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조선을 아침에 떠오르는 해라는 해석을 염두에 두고 고조선의 이제 건국이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 제세이화, 세상을 이끌어 하늘의 뜻을 구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익인간. 태양은 뭡니까? 동양 사상의 바탕을 두면은 음과 양에 있어서 최고의 양이 바로 태양입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운동을 관할하는 태양이죠.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예. 모든 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북돋우죠.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조선이 즉 태양이니까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세이화, 세상을 이끌어 하늘의 뜻을 구현한다. 즉 이거는 태양의 열기가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고 밝은 빛과 어둠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뚜렷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하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을 이끈다. 그렇죠? 홍익인간이 태양의 열이라면 제세이화는 태양의 빛입니다. 자, 그게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고요. 조선을 떠오르는 해로 이해했을 때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오늘 동영상에 서두에 말씀드린 제치원이 말한 풍류의 도죠. 현묘지도가 우리 예전부터 있었죠. 유불순을 아우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그 도. 유불순을 아우른다는 말은 제치원은 이미 서기 800, 900년대 사람이고 고조선 기준으로 치면 30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도 가물가물할 때죠. 어딘가 간단한 기록이 남아있었겠죠. 조금의. 그래서 유불순을 아우른다. 유불순의 뿌리가 됐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불순을 아우르는 그 세상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그 도의 이름이 밝음이다, 밝다다, 비추는 것이다. 네. 그거를 우리는 풍류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를 홍익인간 제2화와 같이 그걸 실행 방안, 즉 철학적으로 구체화시킨 국가 지도 이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아침에 떠오르는 해니까요. 그 해의 영향력으로서 인간 세상을 밝혀서 길을 보여주는 것, 길도 짜지 않습니까? 길을 보여주는 것,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밝음이라는 도다. 이걸 최춘이 말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조선의 당군 왕금과 함께 고조선의 건국 이념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